이 글은 뭔데 별자리랑 십덕이랑 섞여 있냐? 역사 자료랑? 뭔 글이냐 이거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도 있고, 너만 몰랐던 이야기도 있고, 뭔 글이냐 이거? 문득 든 생각인데 이과 과리는 보는 날을 따로 정해서 봐야겠다. 이게 뭔가 유튜브로 쓰긴 좋은데, 그러니까 유튜브로 쓰기 좋은, 그러니까 쇼츠 말고 장편으로 쓰기 좋은 콘텐츠는 나오는데 다른 카페 글이랑은 성향이 확 달라가지고 다른 거는 약간 쇼츠용이라면 이거는 약간 장편용이라 얘는 보는 날을 따로 봐야겠다, 따로 잡아야겠다 이런 거는. 아무튼 어떤 별이 견우성인가? 이 글은 학술 논문. 안상현 애널 김동빈 이용삼 송두종 님의 견우성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군요. 푹푹 찌는 여름이 어제인 것만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뭇 신선해진 가운데 이제는 저녁 7시만 되어도 날이 금방 어두워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원 업무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서쪽으로 여름철 대삼각형이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 보여 이런 거? 여러분? 배가 아파요. 씨. 딱 보면 알아 이런 거? 난 딱 북두칠성만 함.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하니 저와 동년배분들이시라면 오타쿠들이 외우고 있는 별자리로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저작권 컷? 일본 애니메이션 수록곡으로 유명한 슈퍼셀의 네가 모르는 이야기 가사에도 여름철 대삼각형이 등장하죠. 아래가 데네부 아르타이르 베가, 저것이 데네부 알타이르 베가. 키미와 유비사스 나츠노 다이삼각형. 너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여름의 대삼각형. 천문학자신가? 몇몇 분들은 가사에 아래가까지도 별의 이름인 줄 알고 여름철 대사각형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여름철 대삼각형의 동아시아 전통설화 주인공인 견우와 직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와 검고 자리의 베가가 그 주인공이죠. 그런데 흔히 견우성으로 알려져 있는 알타이르가 실제 동아시아 천문학사상에서는 견우성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 별자리 관련 대중서적들에는 독수리 자리의 알파별, 즉 알타이를 견우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7, 80년대 출간된 1907, 80년대 출간된 대중천문서 및 천문학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재밌는 별자리 여행. 현정준의 별, 은하, 우주에서 시작해서 이태영의 재밌는 별자리 여행 등과 같은 대중서적은 물론이고 이은성의 역법의 원리 분석, 김성수의 천체 사진 강좌, 나일성의 새천문학 등과 같은 이름에 다 성이 들어가네. 별성자 쓰시나? 역시 별자리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건가? 천문학 전공 서적에서도 알타이러를 견우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타이어족 말고요. 이러한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견우성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뿌리내린 것 같아 보입니다. 한편 2000년대 초부터 천문학사 및 고전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잠깐 부금 좀 바꿀게요. 한편 2000년대 초부터 천문학사 및 고전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존 주장을 지적하는 의견이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안상현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별자리나 전용운의 물구나무 과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알타이르가 견우성이 아니라 다비흐라는 염소 자리의 베타별이 견우성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견우성의 정의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혼란스러움. 반다라몽님 안녕하세요. 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별이 좀 겹쳐 있었나?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독수리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게 독수리 자리에 있는 알타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뿌슝빠슝인 거지. 염소 자리에 있는 베타별이 견우성이다. 뭐 읽다 보면 알겠죠? 설화상에서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멀어져야 하는데, 어 얘를 두고 멀어져야 되는데 알타이르가 견우성이라면 은하수에 빠져 있는 거다. 아, 견우가 익사를 했다. 여기서. 아, 어, 오케이. 확실히 다비흐는 은하수에서 꽤 멀리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타이르가 은하수에 빠져 있는 것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냇가에 걸쳐 있네요, 이렇게. 아, 까마귀인가? 다비흐 대 알타이르. 누가 진짜 견우성인가? 역사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역사 기록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자, 왼쪽은 왕실 기록이고 조선 왕조실록이고 오른쪽은 백호 윤휴의 백호 선생 문집. 역사서는 아니지만 역사 데이터로 경전에 글구 문집 시집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나는 왕실 기록 정사이고 하나는 민간 기록 야사가 되겠습니다. 음, 엄밀한 학술적 분류 방법은 아니지만서요. 사실 전통 시대의 동아시아 천문학은 왕실 천문학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천문학은 왕실의 독점적인 학문이자 왕실의 음, 독점적인 학문이자 왕 천자의 권위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민중들이 별 보는 것까지도 통제한 것은 아니고, 별은 봐도 되고요. 역법을 위시한 천문학 제반의 지식은 중국 황실에서 비롯하여 주변 국가의 왕실의 근간을 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천문학을 민간에서 연구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중국 황실 또한 왕실에서 내려주는 천문 지식만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견우성의 오리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을 채택해야 할까요? 견우성이 정확히 어떤 별인지 찾기 위해서는 왕실 기록에 있는 천문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왕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독점? 독점이라기보다는 왕실의 근간을 두고 있으니까. 결국 민간 자료도 왕실의 천문학의 내용과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문학의 실제적 연구도 왕실에서만 진행했으니 본래의 견우성은 왕실 데이터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고찰해 보기 위해 민간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왕실 자료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오늘날 견우성이 알타이르로 불리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왕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견우성은 견우, 우수 등으로 불리었는데 해당 명칭과 관련된 천문 기록을 당시 연, 월, 일시에 맞춰 역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재밌는데? 당시 견우성을 견우나 우수 등으로 불렀는데 해당 명칭과 관련된 천문 기록을 당시 연월일시에 맞춰서 역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견우성이 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그거구만. 우수. 얘 견우성 그거네요. 우수. 가운데 우수 다비에가 자리하고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직녀성이 어 좌측 상단 직녀성. 얘가 직녀야? 누가 직녀야? 아무튼 이때요. 그 사이에 하고가 알타이르가 위치하고 있다. 하고가 여기 있다. 하고. 아 최우측 상단. 여기 있네 직녀. 직녀가 여기 있고요. 아 니네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아 그런데 니네 마우스가 안 보이네. 여기 직녀가 여기 있고 알타이르 하고가 여기 있어. 하고가 여기 있어. 화면 검정색 됐어요. 반캠 되는 줄.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고려사 조선은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기록을 참고했는데요. 견우성의 달 또는 금성과 근접했다는 기록들을 통해서 역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성시 오컬테이션과 상당히 비슷한 묘사에 대해 견우성과 최근접 각거리를 계산해본 결과 알타이르가 견우성이라면 천문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견우는 견우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랜다. 견우는 그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전과 문학 작품에서는 야사로 대표되는 민간 역사 기록에서는 엄밀한 천문 관측 기록이 잘 등장하지 않고 인물에 관한 설화 등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 기록에서 살펴볼 만한 데이터는 당시 선비들의 문집이라든지 천문도, 견우성을 대상으로 했던 시, 구절, 경전 속에서 밝히고 있는 일화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엄밀한 관측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왕실 기록과 같은 데이터 처리는 불가하지만 그래서 묘사하고 있는 별의 모습, 별과 관련된 논설 및 설화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습니다. 논문에서 살피고 있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중 또는 문인 사이에서 견우성을 밝은 별 하고성으로 묘사하였다. 근데 이거는 그 왕가에서 내려오다가 왜곡된 걸 수도 있잖아, 그지? 암튼 민중 또는 문인 사이에서는 견우성을 밝은 별로 묘사하였다. 그냥 뭐 시적 허용일 수도 있고 그냥 밝은 걸로다가. 둘째, 경전의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고대 초기에는 견우성을 하고성과 우수 모두를 총칭하는 것으로 본 것 같다. 둘 다. 그럼 저거면은 견우가 반갈죽 돼가지고 견우가 견과 우로 나뉘어가지고 하나는 빠진 거야 강에? 그런 해석을 한 건가? 다음 셋째, 동아시아 천문 체계의 갖춰짐에 따라 견우성은 우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음, 좀 과학적인 체계가 갖춰짐에 따라서 우수가 맞다. 그 우수별이 견우가 맞다. 이런 식으로 옮겨갔네요. 넷째, 조선의 선비들의 문집 가운 조선 선비들의 문집 가운데에서도 견우성에 대한 논란을 다룬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가 견우성이냐? 이거는 좀 온 디베이팅한 주제였다. 논란이 되는 주제였다. 즉 실제 천문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왕실부서에서는 견우성을 나비어로 두었지만 일반 민중과 문인들은 견우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냥 저기 밝으니까 저기 견우인가 보다 하고서 알타이르가 견우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마무리하며 전통시대의 천문학에서는 다비에를 견우성으로 두었고 민간에서는 견우성과 하고성을 착각한 일이 빈번했습니다. 때문에 논문을 쓴 연구자들은 천문학계나 고전문학에서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견우성을 나비유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일반적인 대중가견이나 민속학에 대해서 다룰 때는 알타이르로 밝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 사전 등에 등재할 때는 나비유를 견우성으로 둘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견우성의 의미에 따라 문학적, 민속학적 의미 대 천문학적 의미에 다른 별로 명시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왕실에서 좀 아카이브에 공개했으면 됐을 일 아니야. 자기들끼리만 봐가지고 이거 그 밑에 그 글 쓰는 사람들이 헷갈려한 거 아니야.
지식을 이렇게 독식하시면 안 돼요. 논문의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고 담백하게 녹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마 견우성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글이 어떻게 읽히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전공이 과학사 중에서도 동아시아 과학사인데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거 이과 과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 이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클릭할 법하면서도 내용이 그렇게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아. 이 정도 내용이면. 물론 논문은 전문성이 있었겠지만 풀어 쓴 글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그 뭐야 썸네일에다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잘못 알고 있던 별자리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누르는 거지.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야? 얼마 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거죠? 1970, 80년대 때까지면은? 섹시 소수 그것도 쇼츠 만들어야 되는데. 몇 년, 몇 년 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건지 연도 계산해 주시면 썸네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카페 글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뭐가 너무 많이 밀렸다 지금.